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기술주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3개의 핵심 기업을 집중 분석합니다. 바로 위드텍,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우스입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한 장비 제작 업체가 아니라 공정 제어, 미세 입자 측정, 시각 세정 플라즈마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장비 생태계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2025년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첨단 메모리, 파운드리 미세 공정 경쟁으로 장비 기술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위드텍,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는 각자의 영역에서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드텍은 반도체 제조 라인에서 발생하는 입자 오염을 실시간 감지 제어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10나노 이하 초미세 수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작은 먼지 하나가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드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광산란 기반의 공정 오염 모니터링 기술을 상용화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라인에 납품하며 국산 장비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반 결함 예측 알고리즘을 탑재한 신제품이 본격 양산되며 해외 진출 확대 기대감으로 주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미세공정 대응 센서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팩토리 연계 장비 확장성입니다. 다음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공정 중 두께 패턴 시각 깊이 측정 장비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계치수 주사 전자 현미경과 광학식 패턴 측정 기술은 미세공정의 품질을 보증하는 필수 장비로 꼽힙니다. 2025년 들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차세대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공정 측정 장비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3나노 이하 공정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TSMC와 인텔, 삼성의 공정 전환 속도에 대응하는 계측 장비 수요 확대가 이어지며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공정 계측 국산화와 AI 데이터 기반 장비 진단 기술이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양산 공정의 핵심인 세정, 시각, 플라즈마 장비 기술을 모두 보유한 종합 장비 기업입니다. 웨이퍼 세정은 반도체 제조 전후로 반드시 반복되는 필수 공정이며, 제우스는 이 분야에서 고온 플라즈마 세정기와 습식 시각 기술을 통해 국내외 고객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차세대 메모리용 습식 시각 장비 공급 확대, 그리고 국산 소재와 장비를 통합한 클린라인 솔루션이 부각되며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플라즈마 세정 공정의 국산화, 첨단 공정 대응 신기술 상용화,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융합 장비 확대입니다. 이 세 기업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의 핵심인 정밀도, 신뢰성, 공정 데이터와 기술을 국내 기술력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드텍은 입자 관리,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공정 계측, 제우스는 세정시각 공정이라는 서로 다른 기술 영역을 담당하지만 결국 이 세 축이 모여 하이엔드 반도체 제조 라인의 품질을 완성하는 핵심 기술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다시 성장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장비 기업들의 기술력은 곧 생산 수율과 직결되는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AI 반도체, 첨단 메모리, 차세대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시장 변화 속에서 어떤 공정 기술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인이 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텍,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우스, 이 세 기업의 최근 사업 성과와 기술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각 사의 성장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반도체 장비 국산화의 핵심 축을 담당하며 2025년 이후에도 기술력 기반의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기술은 결국 숫자로 증명되고 그 숫자가 다시 투자 기회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흐름을 함께 보신다면 다음 반도체 장비 사이클의 주도주는 이미 여러분의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이 세 기업이 왜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기회를 제공할지 그 핵심 포인터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이 현실이 되고 투자가 기회가 되는 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속 숨겨진 핵심 기술, 바로 FOUP 오염 측정 장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면 설계나 소자 기술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또 다른 필수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웨이퍼를 담는 FOUP, 즉 웨이퍼 캐리어 내부의 오염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기술은 지금 위드텍이라는 국내 기업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고 바로 이 기술이 국내 반도체 생산 수율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FOUP라는 건 쉽게 말해 반도체 웨이퍼를 담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 하나가 공장 안에서 오염을 얼마나 많이 옮기느냐에 따라 웨이퍼 수율이 좌우되기도 하죠. 그런데 기존의 시스템은 입자, 즉 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TSI, 화학분자 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는 호리바, 정밀 광학적 검사는 자이스라는 식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각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지만 문제는 이들이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자 하나 측정하고 다시 FOUP를 꺼내서 화학 오염 측정 장비로 옮겨야 하고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 복잡한 구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위드텍이 주목한 기술이 바로 동시 측정입니다. 파티클과 분자 오염을 한 번에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입자와 화학 분자를 각각 감지하는 센서를 통합해서 FOUP의 내부 모든 면과 입구 필터까지 샘플링하고 그것을 하나의 분석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분해능과 속도 그리고 자동화 연동입니다. 각각 따로 하면 20분 걸릴 작업을 이 장비 하나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 반도체 생산 라인의 적용을 위한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 상태이며 시제품도 이미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왜 지금까지 이런 장비는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입자와 분자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자는 물리적인 크기와 양을 측정해야 하고 분자 오염은 공기 중 극미량의 화학물질, 예를 들어 암모니아, 불화수소, 염화수소 같은 물질을 PPT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건 상당히 높은 기술 난이도를 요구하죠. 위드텍은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레시피 기반의 자동 측정 로직, 고농도와 저농도 상황에서의 교차 오염 방지 구조, 그리고 유로 제어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까지 접목시켜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기술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은 FOUP 오염 측정 및 청소 시스템 시장이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고적층 반도체 공정이 확대되면서 FOUP의 오염 관리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수율 1%만 올려도 수천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기술이 가지는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TSI, 호리바, 자이스 같은 글로벌 장비 기업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기술 투자와 실적 성장으로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반도체 공급망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들 장비 기업의 주가는 일정 구간에서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과 시장이 연동되고 있다는 뜻이죠. 위드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FOUP 오염 동시 측정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국내 장비 기업이 이들 글로벌 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관점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대학들의 연구도 위드텍의 기술성과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자동화 시스템과 OHT 연동 기술을 개발 중이며 서울대는 FOUP 내부의 오염 메커니즘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IT는 AI 기반 오염 예측 알고리즘을 실험하고 있고 도쿄대는 FOUP 재질 개선을 통해 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처럼 산업계와 학계가 동시에 이 기술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주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위드텍이 만들고 있는 이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넘어 반도체 공정의 품질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기존 장비의 국산화는 물론 동시 측정을 통한 공정 효율화, 비용 절감, 수율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기술의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 기술은 곧 투자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지는 기술은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성장 기회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반도체는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부품입니다. 이 반도체를 만들 때는 아주 얇은 층을 쌓아가면서 공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그 층의 두께, 균일성, 선폭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기술, 바로 OCD, Optical Critical Dimension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장 앞서서 상용화한 기업은 미국의 KLA와 안투 이너베이션입니다. 이들은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소형 스팟을 이용한 분광 타원 계장비를 개발해서 300mm 웨이퍼에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구조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이미 접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 약 65%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무패턴 샘플 위주의 측정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되고 있는 장비는 국내에서도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스팟, 190 나노미터에서 1700 나노미터의 광파장, 0.01 나노미터 이하의 반복 정밀도, 0.1 나노미터 이하의 안정성, 150 WPH 이상의 처리 속도,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까지 결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장비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KLA나 안투 이너베이션과 기술적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닌 기술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특히 궁금해하실 해외 기업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LA입니다. KLA는 반도체 공정 계측 장비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특히 AI와 머신러닝을 접목한 고성능 OCD 장비 덕분에 2024년 한 해에만 주가가 약 35% 상승했습니다. 이 회사는 장비 단가가 평균 $200만 이상이며 고객사 대부분이 인텔, 삼성, TSMC 같은 초대형 파운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LA는 실적이 조금만 좋아져도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종목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으며 그중 광학 계측 부문이 45% 이상 성장했습니다. 다음은 안투 이너베이션입니다.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소형 계측 장비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 분석 알고리즘을 장비에 탑재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약 60% 상승했으며 특히 최근에 AI 관련 기술 확장 발표 이후에는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기업 모두 기술적 혁신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전형적인 기술주이며 향후에도 머신러닝 기반 계측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강한 주가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학 기반 OCD 계측 장비 시장 규모는 약 30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8% 이상입니다. KLA가 약 60%, 안투 이너베이션이 약 1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중국, 일본, 유럽의 중소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히 장비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석 알고리즘 업데이트, 데이터 연동 분석, 서비스, HPC 클러스터 기반의 자동 튜닝까지 포함되는 고부가 가치 시장입니다. 여기에 AI와 머신러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장비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신규 알고리즘 기반 장비로의 교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EU와 미국에서는 반도체 공정의 보안성 확보 차원에서 국산 장비 또는 자체 알고리즘 탑재 장비만 허용하는 흐름도 생기고 있어 기술 독립성과 보안이 시장 진입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장비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단순한 국산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 2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가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KLA와 안투 이너베이션은 각각 AI 기반 기술 확장과 매출 다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리, 반도체 사이클, 미중 갈등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인 조정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을 국산화하려는 국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기업이 머신러닝 기반 계측 기술을 내재화하고 20 마이크로미터 이하 스팟, 뮬러 행렬 기반 정밀 측정, RCWA 병렬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반도체 장비주 중 핵심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 직접 적용되는 장비는 한 대당 20억 원 수준이고 국내 파운드리 업체의 수요만 보더라도 수백 대 규모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고성장 기대주로서 충분한 매력을 지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진입한다면 이는 기술적 전환점이자 주가의 급등을 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제우스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반도체 기술 중에서도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 제우스가 개발 중인 임시 본딩 장비를 중심으로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글로벌 경쟁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본딩 장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딩이란 두 개의 웨이퍼를 정밀하게 붙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얇게 깎은 뒤 이 초박형 웨이퍼를 다른 캐리어 웨이퍼와 일시적으로 붙였다가 다시 떼어내는 이른바 템포러리 본딩 앤드 디본딩, 줄여서 TBDB라는 공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TTV, 즉 토탈 틱니스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리는 두께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이퍼가 너무 얇기 때문에 조금만 휘어지거나 변형되면 바로 파손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는 이 TBDB 장비를 거의 대부분 해외 기업들, 예를 들어 일본의 텔, 오스트리아의 EVG, 독일의 서스에서 수입해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TTV 2마이크로미터 이하, 본딩 정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고정밀 장비를 상용화한 상태입니다. 특히 EVG는 MEMS와 HBM 고성능 패키징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스 역시 TTV와 본딩 균일도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 제우스가 국산화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우스는 기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HBM용 본딩 장비에서도 자체적인 공정 모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핀 코터, 베이킹과 클리닝 모듈, 얼라인 및 본딩 모듈, 검사 모듈 등을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AI 소프트웨어를 더해 공정 품질을 자동으로 보정하는 시스템까지 개발 중입니다. 제우스가 목표로 하는 성능은 본딩 후 TTV 2마이크로미터 이하, 얼라인 정확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마이크로미터, 처리 속도는 시간당 15장 이상의 웨이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글로벌 장비와도 충분히 경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비 모듈의 국산화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글로벌 선두 기업들의 주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텔 즉 도쿄일렉트론은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로 최근 몇 년간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출과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 수요가 폭발하면서 본딩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텔의 주가는 매우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VG와 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상장 기업이거나 유럽 내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주가 흐름을 일반적으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본딩 장비는 예약만 해도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즉 기술력이 뛰어난 장비를 가진 기업은 고객 확보에 유리하고 이는 곧 매출 안정성과 성장성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외 대학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서는 카이스트와 포스텍에서 TTV 개선을 위한 정밀 계측 기술과 웨이퍼 얼라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는 AI 기반의 웨이퍼 본딩 정렬 기술을 실험실 단계에서 검증하고 있고 포스텍은 초박형 웨이퍼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본딩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MIT 그리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본딩 소재, 접착제 특성, 그리고 열처리 과정의 정밀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라운호퍼는 세라믹 척 표면의 평탄도와 내구성 개선 연구로 유명하죠. 이처럼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이면서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은 매년 7에서 1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HBM을 포함한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은 연평균 4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래 따르면 HBM에 사용되는 4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박형 웨이퍼의 생산량은 2019년 약 3만 장에서 2025년에는 170만 장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체 웨이퍼 시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며 이러한 흐름은 본딩 장비 수요로 바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본딩 장비 시장도 이에 맞춰 매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장비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기존 외산 장비 대비 가격은 낮고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우스의 경우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포트폴리오가 추가된다면 주가 재평가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HBM용 임시 본딩 장비는 수입 대체 효과뿐 아니라 향후 수출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기술 검증과 실사용 레퍼런스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이 과제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고객사 테스트, 데모라인 구축, 그리고 초기 납품 성공 여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HBM 제조를 위한 초박형 웨이퍼 핸들링용 본딩 장비 기술과 시장,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기술을 투자로 연결하는 주식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